왜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시설은 없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패하면 끝이라는 압박만 가득한 환경.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구조에서 세계 1위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재능이 뛰어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파고들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 구조는 우리 각자의 분야에 복제 가능한가? 그리고 그 답은 의지, 근성, 멘탈보다 더 중요한 구조, 설계, 행동 단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한국인의 성공 구조를 해보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환경을 탓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통제권을 외부로 넘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전두엽, 즉 계획,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낮아지고 편도체, 즉 불안, 회피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하는 일, 성격의 표현,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조율 등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편도체에서 위협이나 불안을 감지하면 상위 뇌로의 정보 흐름이 차단되고 생존을 담당하는 하위 뇌로 가는 통로가 열려 대투쟁, 도망, 경직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환경을 탓하는 순간 뇌는 도망쳐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생존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환경은 고정각. 내가 조절할 건 오늘 할 수 있는 한 칸. 이게 미담일까요?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완성된 사례가 바로 김연아입니다. 김연아의 위대함은 피겨 안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야 드러납니다. 첫째, 기록 스포츠 대 채점 스포츠. 육상 수영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0.01초 빠르면 이기는 겁니다. 피겨는 다릅니다. 심판, 정치, 평판, 분위기, 실력 외 변수가 개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장기 지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목 수명 비교. 축구, 야구는 전성기가 10년 이상 가능합니다. 여자 피겨는 다릅니다. 신체 변화, 부상, 점프 감각 저하, 전성기가 3, 4년이면 긴 겁니다. 셋째, 결과로 보는 비정상성. 김연아는 데뷔 후 은퇴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올 포디움, 그러니까 모든 순위를 3위 이내로 기록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 프로그램 78.5점, 프리스케이팅 150.06점, 총점 228.56점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여자 싱글 부분의 쇼트, 프리, 총점에서 모두 11번의 세계 최고 기록을 수립했고 이 중 8번이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경신했습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전부 재패. 피겨처럼 실수하면 흔들리는 종목에서 김연아는 항상 이기는 평균을 만든 선수였습니다. 이건 잘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나올 수 없는 커리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김연아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가 아니라 이런 결과를 만든 구조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대 한국 피겨 환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제 규격 링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용 훈련장 없이 새벽, 야간 훈련이 반복됐습니다. 해외 전지 훈련, 안무, 코치 비용은 대부분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연맹 파워가 약했고 국제 심판 네트워크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훈련 시간 자체가 불규칙했습니다. 빙상장은 대중 스케이트장과 공유했고 피겨 선수들은 항상 남는 시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루 일정이 고정되지 않는 구조는 장기 프로그램 완성도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훈련의 연속성이 자주 끊겼습니다. 링크 사정, 대관 문제, 대회 일정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조건에서 반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된 동일 조건 반복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상 관리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 스포츠 의학, 재활 시스템이 미비했고 부상은 성적 하락,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한 시즌 성적이 흔들리면 다음 시즌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압박이 상시 존재했습니다. 선수 풀이 극도로 얕았습니다. 경쟁 상대가 많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대체 경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종목을 계속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은퇴 이후 경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잘 되면 전부이고 아니면 전부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이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최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버티기 전에 먼저 소모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수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김연아는 이 환경을 고정값으로 전제하고 그 안에서 망하지 않는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는 구성, 점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전략, 컨디션과 감정에 덜 흔들리는 루틴. 환경을 이기려 한 게 아니라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설계한 것. 이게 핵심입니다. 김연아의 프로그램을 뜯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했지만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공 확률 높은 점프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가산점이 안정적으로 쌓이도록 설계했으며 체력 소모와 후반 수행력을 계산해 배치했습니다. 화려함은 결과였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전략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선택지를 줄일수록 실수 확률은 감소하고 반복 가능한 루틴은 도파민을 안정시키며 불확실성이 낮아질수록 수행력은 올라갑니다. 김연아는 화려해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반복 가능한 안정 구조 위에 화려함을 얹은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과 보상 간의 연관을 학습하면 행동에 대한 기대 보상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반복을 통해 행동이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학습을 유도하는 핵심 신경 신호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연아는 매번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확률 90% 이상의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성공, 도파민 분비, 그 행동 강화, 다음 성공 확률 상승. 반대로 실패, 도파민 감소, 회픽, 다음 시도 꺼림. 그래서 김연아는 성공하는 습관을 설계한 겁니다. 이건 스포츠를 넘어서 모든 경쟁 영역에 적용됩니다. 김연아가 진짜 대단한 지점은 은퇴 이후입니다. 후배 양성을 위한 재단 활동, 피겨 인프라 개선에 직접 개입, 스포트라이트를 종목 전체로 분산. 김연아는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1위에 입상하며 한국 피겨 역사 최초로 올림픽에 3명의 선수를 내보내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빙판을 완전히 떠났음에도 국내 피겨 스케이팅 대회에서 시상자로 나서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피겨계의 금전적 지원 및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는 등 한국 피겨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나 같은 예외가 아니라 평균을 높이자는 설계입니다. 자기 성취를 개인 욕망으로 끝내지 않고 구조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연아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배울 수 있는 콘텐츠는 넘쳐나고 접근 가능한 플랫폼은 많고 실험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고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를 막고 있는 것들. 한 번에 크게 하려는 욕심. 3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 해. 처음부터 완벽해야 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 인스타에 올릴 만한 걸 해야 해. 남들이 인정해 줄 걸 해야 해. 실패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설계.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 김연아식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작게, 단순하게, 끊어지지 않게. 오늘 할 수 있는 한 칸만.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게.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한 번의 성과를 내는 힘이 아닙니다. 성과가 반복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잘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 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구조로 생각하지 않으면 잘 될 확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한 번 잘 되면 끝나는 시도인가? 아니면 계속 쌓일 수 있는 구조의 첫 블록인가?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이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오래 경기장 위에 세워줄까? 이 질문으로 모든 행동을 걸러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크게 해내겠다는 마음보다 끊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마음.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는 욕심이 아닌 내일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설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구조를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고 지킬 허상이 없고 이미지 관리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만 해보세요. 결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잠시 버리고 내일도 반복 가능한 행동 하나만 정하세요. 하루 30분 공부, 글 한 문단 기록, 연습 한 세트, 관찰 하나 메모. 작아 보이나요? 맞습니다. 너무나 작죠. 하지만 이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김연아가 했던 것도 오늘 실패하지 않을 루틴을 유지하자 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않아도 굴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의욕이 없을 때에도, 컨디션이 나쁠 때에도,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에도 그냥 실행되게 만드는 구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이미 환경에 상관없이 말이 안 되는 성공과 변화를 만들어온 집단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만들었고, 기회가 막힌 구조에서 새로운 길을 뚫었고, 불가능하다는 말이 기준이던 환경에서 기준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이건 미화가 아닙니다. 이미 반복되어 온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보면 안 좋은 것 투성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비교는 더 잔인해졌고, 실패에 대한 압박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바꾸면 이 환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더 적은 비용으로 시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즉, 성장 속도와 확장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사고 구조입니다. 환경은 고정값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선택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왔던 한국인의 근성과 설계 방식은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바꾸고, 안 보이면 직접 만들고,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는 구조.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온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재능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구조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칸을 정리하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고, 개인의 성취를 혼자만 소비하지 말고 쌓이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김연아가 증명한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단순한 구조는 결국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오늘이 끝나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 말고 지금 반복할 수 있는 것부터 설계해보세요. 환경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구조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